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웃기긴 한데 저는 오픈 초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어진입니다. 오픈 2달 만에 30명 모집한 신입생 상담 비법 1탄에 이어 오늘 2탄에서는 상담 당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담 진행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끝에 1탄과 2탄 영상을 모두 봐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만 체크해보고 갈게요. 오늘 수업을 다녀온 나의 옷차림은 어땠는지 생각해 볼까요? 너무 편한 옷차림이었거나 면도 또는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은 아니었나요?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강사님들, 원장님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출근할 때 외모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강사라는 직업은 보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복장에 신경 쓰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 혼자 수업하는 거고 애들 수업하려면 복장이 좀 편해야 하는데 꼭 차려입어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입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꽤 학군지에서 강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비율제였는데도 퍼스널 브랜딩을 전혀 하지 않고 학원에서 넣어주는 학생만 바라보는 친구였어요. 옷도 맨투맨 같이 편한 옷만 입고 다니던 친구였죠. 제가 교습소 오픈할 때 한창 정장류의 옷을 많이 사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작은 교습소 하나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입어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사 마인드를 원장 마인드로 바꾸지 못하면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썸남이랑 데이트하려고 나갔는데 썸남이 집에서나 입을 법한 추리닝을 입고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고 내가 상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1인 학원이기 때문에 신뢰가는 전문가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미지가 곧 학원의 이미지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문자와 전화로 사전 상담했던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어서 왔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해결책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만나서는 당연한 거겠지만 친절함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겠죠. 이 친절함도 단순히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친절함이 디테일하게 행동에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학원이 1층이어서 밖이 다 보이는 구조인데 학부모님 오시는 게 보이면 문을 열어드리고 상담 마치고 나가실 때도 문을 열어서 배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원장님들의 상담 동선과 상담 과정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의 친절을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한 최고의 딜러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겨울에 고객이 오기 전에 드라이기로 운전석 바깥 손잡이를 따뜻하게 데워놓는다는 거예요. 사람 체온만큼의 온기를 느끼게 되면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이 풀어지고 상대방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픈 초기에 저도 학부모님 오시기 전에 출입문 손잡이와 의자를 데워놨었어요. 이 온기로 상대방의 마음을 1%라도 더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런 온기 때문에 등록하신 건 아니겠지만 또 모르죠?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웃기긴 한데 저는 오픈 초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원장님들만의 방법으로 환대를 해주시고 상담 테이블에는 미리 상담 양식과 학생이 들어갈 반을 예상하여 그 반에서 쓰는 교재를 세팅해둡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음료와 웰컴 순행을 올려두고요. 패드에 그동안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들을 PPT로 사진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함께 올려둡니다. 따뜻하고 하나가 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학생에게 테스트 설명을 하는 동안 학부모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겠죠? 부모님은 상담 양식을 쓰도록 안내드리고 학생은 테스트 자리로 안내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체되는 시간 없이 매끄럽게 상담 노트를 짜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님이 상담 양식 쓰는 동안에 학생에게 이런 테스트 해본 적 있는지, 떨리는지 물어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이때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주면서 학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학생이 테스트 보는 동안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 원장님들 상담하실 때 어떤 펜 쓰고 계시나요? 학원에서 아이들 채점할 때 쓰는 저렴한 펜 쓰고 계신가요? 상담용 펜만큼은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인 고가의 고급스러워 보이는 펜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갑자기 펜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죠? 저는 5만 원 선의 이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펜과는 보기에 차이가 있죠. 고급 펜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급 펜은 일반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이 펜을 사용하는 저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높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고급 펜 하면 드라마에서 기업의 대표가 고급 펜으로 멋지게 사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고급 펜은 자신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펜의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님 기억에 오래 남을 거고요. 이렇게 펜 하나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고급 펜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다시 상담으로 돌아와서 학부모님과 전화로 잠깐 이야기 나눴던 아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과 이전에 다녔던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며 학부모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담하는 시간은 내 학원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부모님의 걱정을 들어주고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격은 어떤지, 집에서와 학교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등 아이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해서 아이 성향에 맞게 잘 지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후 학원 커리큘럼과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되는데요. 상담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원장님이시라면 학원 커리큘럼을 PPT로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하는 자리에 패드나 큰 모니터를 두고 PPT를 보면서 상담 진행을 하면 훨씬 매끄럽습니다. 저도 만들어 놓은 PPT가 있는데 사실 저는 상담할 때 PPT 안 씁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없이 하는 게 더 편하고 매끄럽게 진행되더라고요. 대신 학원 레벨이나 학원 규정, 그리고 등원 준비물 같은 안내사항은 미리 프린트물로 준비해서 성적표와 함께 드립니다. PPT 없이 상담하실 분들도 일단은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의외로 수업 중에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도 많으세요. 수업 중인데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수업 중이라서 상담이 안 된다고 그냥 돌려보내기는 아쉬우니까 상담 양식 기재만 부탁드리고 PPT 출력해 놓은 걸 예쁘게 파일에 껴서 학부모님께 드리면 됩니다. 보통 제 루틴은 학부모 상담이 끝나갈 때쯤 학생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모든 게 다 수동이어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성적표에 입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아까 세팅해 놓았던 학생이 들어갈 반의 교재를 구경하고 계시라고 하고 학부모님께는 시원한 음료를 그리고 학생에게는 스낵을 주면서 테스트 고생했다고 먹고 있으라고 합니다. 성적표를 뽑고 나서 성적을 보며 이야기할 때의 핵심은 학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학생을 보며 학생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전 학원에서는 단어를 얼마나 외웠는지,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등 아이에게 질문하고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아이가 테스트 보는 동안 학부모님과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처음에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왔어도 결국 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학생이고 학생이 가기 싫다고 하는 순간 학부모님도 피곤해집니다.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도 혼내면서 학원을 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국 함께 롱런해야 하는 대상은 나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소통하는 원장을 보면서 학부모님은 신선하다고 느끼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성적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눌 때 학부모님보다는 학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당황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어요. 저는 느끼잖아요. 그래도 저는 학생과 친해지고 학생의 마음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꿋꿋이 학생에게 우리 학원의 숙제량은 얼마나 되고 저는 어떤 스타일인지 등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상담하실 때 우리라는 말을 자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에게 확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상담을 마쳤는데요. 학부모님이 등록을 할지 안 할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학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신다고 해도 저희는 당일 등록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거절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앞으로 유리가 다녀야 하는 곳이니 집에 가시는 길에 유리와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신 후 유리가 좋다고 하면 그때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유리가 여기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학원이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당일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는 학원은 한두 달만 이벤트성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학생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오는 학생들은 학습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일 등록하면 단어장을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거나 원비를 할인해 드린다는 말로 등록을 재촉하면 등록률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등록 결정을 그렇게 떠밀듯이 재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등록을 거절하니까 당황하시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신 학부모님도 계셨어요. 학생도 본인의 결정에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서 더 좋아하고요. 이번 신입생 상담 비법 2탄에는 알찬 내용이 더 많았는데요.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보니 딱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옷차림 신경 쓰기, 디테일한 친절함, 고급 펜 사용하기, 사진첩 만들기, 상담 PPT 만들기,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기, 상담 자료 출력해놓기, 학생과 대화 많이 하기, 우리라는 표현 사용하기, 당일 등록 거절하기. 제가 그동안 몸소 체험하여 깨달은 비법들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상담이 어려우신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어 저를 구독해주시는 원장님들 모두 원생이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상담 비법 1탄과 2탄 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신 분들의 선물은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신입생 상담 양식과 등원 준비물 양식입니다. 받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